네,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추진해 왔죠. 관련해서 저희도 금태섭 의원과 인터뷰를 가진 바도 있었는데 이 신당의 명칭이 새로운 선택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달 창당 발기인 대회도 연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인 금태섭 전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선택이라는 당명은 대충 가늠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의미를 좀 풀이해 주신다면. 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서로 편가르기를 해서 상대방을 앙마시하고 적개심을 키워나가는 게 아닙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신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치가 변화하고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역할뿐 아니라 팬덤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하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의미를 유권자들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선택이라는 단어에 담았습니다. 함께하는 분들은 많습니까? 예, 지금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나 아닌 분들이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고민들을 굉장히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 9월 19일 날 발기인 대회에서 그동안 함께 했던 분들이 이제 나오시겠죠. 아, 그때 이제 짱 하고 이제 등장하는 짱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대중적 지명도를 갖고 있는 정치인 출신이라든지 뭐 다른 유명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현역 정치인들은 지금 움직이지는 않고 저희도 그런 분들을 뭐 영입하려는 계획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인지 보여주고 발기인 대회라는 것이 창당의 첫 단계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당원을 모아서 연말에 정식으로 창당을 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밖에 있는 그 셀럽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요,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셀럽 모으고 해서 뭐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과거에 그러니까 신당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내용보다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인물 위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함께 하시는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정치권 원로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의논드리고 하지만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직접 하는 일은 저희들이 해야죠. 아, 그래요? 돕는 역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선 국면이나 이런 데서 그 신당과 같이 뭘 하고 이런 것까지는 설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총선은 한참 남아있고 메이저 정당들도 계획을 안 짰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신당의 어떤 지지 기반이 되는 그 층이 어디냐?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 보통 이제 뭐 중도 뭐 무당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화한다면. 항상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당명을 정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우리가 고민하고 집어넣고 싶었던 것은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 예, 공동체로서의 어떤 통합을 추구하고 또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통합하고 또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힘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펴서 우리 사회가 같이 가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담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진보 보수 중도 어디에 속하냐고 하는 거는 정말 낡은 잣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이 어리석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화주의를 이 진보 정당을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주장했던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 특수부가 사상 최고가 됐거든요. 지금 대통령 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법무장관 하시는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특수부 검사들을 전진 배치해서 사회를 검찰을 이용해서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진보 정부라고 하는 민주당 정부인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뭐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잣대를 보는 것은 시대에 뒤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약간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윤상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당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윤상현 의원의 진단은 만약에 그 신당이 나오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어떤 표를 더 갉아먹을 것이다. 더 잠식할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안 밝혔는데 저는 내년에 이제 몇 달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좀 엄살을 떠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보수 성향 지지자들, 유권자든 진보 성향 유권자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다 저희 당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어떤 특정한 지금 저 기존 정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총선에 있어서 최우선 대상 지역은 역시 수도권이 되는 겁니까? 전에 수도권 30석 말씀하신 저희가 수도권 30석을 얘기한 것은 지역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과거에 신당이 나올 때 항상 특정 지역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선거에 임하고 했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특정한 대권 주자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내용과 또 해결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것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3신당은 별로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일단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뭐를 꼽냐면 소선거구제를 꼽거든요. 소선거구제 하에서 제3신당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을 해서 원내 진입이 쉽지가 않다. 이 진단이 일반적 진단인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소선거구제에서 제3세력이 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정치학의 뭐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 다만 제도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권자들이 지난 10년간 박근혜 정부의 과반수 투표를 했다가 또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했다가 윤석열 정부에 기회를 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기존 구조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저는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제3세력이 한 번에 무슨 집권을 하거나 제1당에 올라서지는 못하더라도 정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만드는 역할은 데까지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전체 의석의 10%인 30석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뭐 1당으로 올라서거나 뭐 어떤 집권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세력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의 변화를 위한 동력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저는 유권자들 마음속에 아주 가득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일반적인 통념은 정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급 간판 인물이 있어야만 된다. 이 통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무너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당이 한 번도 성공을 못했는데 정주영 회장, 안철수 이런 식의 대권 주자 한 명을 중심으로 내세우다 보면 조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입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인지도나 유명세를 가지고 지지율이 쫙 올라가는데 나중에 그게 다 떨어져서 실패했거든요. 저희는 어렵더라도 여러 사람이 뜻을 모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유권자들이 우리 정치에 대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주류하고 생각이 다르면 배제하고 배척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도 실패했고 이 윤석열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번엔 금태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정주영, 안철수의 케이스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의 성공 실패를 가르는 가장 기준점은 지속성인 것 같아요. 지속성입니다. 정당의 지속성. 하지만 정주영의 국민당이나 안철수의 어떤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이었죠. 그죠. 의자 하나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성공, 그러니까 원내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성공은 있었잖아요. 그게 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도 당연히 원내에 진입을 할 겁니다. 몇 석? 저희는 30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30석? 자신하십니까? 자신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바로미터가 될 게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었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내부의 논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10월 11일이 선거일자인데 저희가 창당을 마치는 것은 11월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기 전에 선거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이르지 않냐는 신중론이 있고 그다음에 총선 전에 단 하나 있는 보궐선거니까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정치를 하려는 건지 알리는 좋은 기회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좀 아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결론은 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어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놓고 생각했을 때
강서 지역에 지금 국민의힘은 후보를 거의 못 내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후보는 안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난립하고 있고 그 강서 저는 이제 강서에서 국회의원을 해서 그 상황을 잘 맞아요. 아는데 맞죠. 예. 강서 지역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끼리 불화도 있다는 얘기 또 이제 지역에 있는 후보들과 당 중앙에서도 서로 충돌을 하고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과연 이것이 강서의 특유한 현상인가? 저는 내년에 아주 전형적인 선거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식하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이제 지켜보고 저희는 이제 그 두 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판단해서 이제 늦지 않게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에 가늠자가 될 거라는 인식은 같은 인식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당을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상당한 의원님이 대표를 맡게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인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맞는지 정해야죠. 지금 저희 그 준비를 하는 모임에서 대변인 역할을 곽대중 씨가 하고 있는데 봉다로라는 필명으로 많이 글을 썼죠.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이분이 대변인을 하는 게 가장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거지 뭐 우리 중에 누가 대변인은 누구로 임명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대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창당준비위원회에서 대표죠. 예. 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주로 뭐 이념 정체성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질문을 안 드렸던 이유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얘기는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 과제를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한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쭤볼게요.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금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임무고 그런 면에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좀 저렇게까지 하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좀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그런 불안까지를 대변해줘서 국민들이 적어도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면은 정부가 이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결론이 옳건 그르건을 떠나서 내가 하는 거는 맞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보다 더 나서서 이거를 방어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정부만 믿고 앉아있기는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말씀이 방향은 맞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 방향은 맞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정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거는 법률이랑 달아서 유무죄 이런 뭐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에서 정부가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나 안심시키고 있나 저는 거기서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전직 검사시니까 지금 해병대 수사단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대단히 문제가 많고 저는 이거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한번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절차적으로 대단히 제가 봐도 미심쩍은 점이 많고 그리고 어쨌든 수사라는 것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위에서 정하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뀐 과정이 대단히 불분명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판단을 놓고 무슨 학명 집단 수계 이런 제명을 붙이는 것은 누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나중에 변경했더라고요. 그냥 학명 수계는 빼는 걸로. 그러니까 집단을 뺐죠.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아까 그 얘기 나왔어 특수부의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장관 한 사람의 행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물론 장관은 정무직이긴 하지만 국회에 가서 발언하실 때도 국정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보고를 한다. 질의에 대해서 어떤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그냥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을 하고 사실 그 청담동 무슨 술집 얘기를 꺼낸다거나 뭐 깐죽댄다는 이런 정말 그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정치가 양쪽 다 그렇게 되는 거라서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거기서 지금처럼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지지층의 마음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양쪽 다 책임이 있고 한동훈 장관도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감정 싸움입니까? 법사에서 벌어지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글쎄요. 감정 싸움인지 뭔지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아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내용도 그렇고 정말 청담동 그 술집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게 탄핵 사연이 뭐니 하면서 주장을 하다가 네. 나중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나 사과도 없고 네. 툭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들고 나오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그거인지 참 의문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부터 시작을 해서 예. 공영방송 이사진 지금 뭐 그 해임까지 예. 일련의 과정이 예. 정당하고 절차에 부합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세요? 저희는 이동관 방송위원장의 지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요. 분명히 지금 일련의 움직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방송법 개정이거든요. 방송이 지금 여기 MBC도 있지만 이런 방송의 경영이나 편성 보도에 대해서 집권 세력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는 거. 그것이 방송법 개정입니다. 저는 안 개정했죠. 100% 찬성을 하는데 네. 민주당이 예전 야당 시절에 그거를 엄청나게 주장을 하다가 네. 딱 집권을 하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서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 못 쓰지 않냐는 취지로 뭐 소신 있는 사람 못 쓴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딱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정부가 바뀌니까 방송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인데 다만 윤석열 정부에 제가 하나 충고를 하자면 민주당이랑 닮으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야지 민주당이 하던 거랑 똑같이 자기 사람 넣어놓고 지금 이러는 것은 이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실망을 하는 거고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유권자들이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는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문재인 정부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참고차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님께서 쭉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거를 신당에다 한번 평가의 기초로 삼아가지고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가지고 신당에 대한 태도를 정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좀 현안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